자, 자체 방정식 문제가 우리가 너희들이 다 힘들어하는 문제야.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체 방정식 푸는 방법은 선생님은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에 맞게 점을 찍어봐라. 점을 찍다 보면 점이 아니라 점들을 찍다 보면 어떤 도형이 나올 거야. 추론이 될 겁니다. 됐어요? 우리가 아는 도형에서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는 도형이 아닌 도형을 가지고 놀라운 말은 안 해요. 우리가 아는 도형은 직선. 직선은 점 몇 개만 찍으면 확신이 돼. 세 개만 찍으면 확신이 됩니다. 두 개까지는 직선인지는 우리가 직선은 점 두 개만 필요하잖아, 원래. 두 점만 나오면 점이 나와. 하지만 그게 직선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잖아. 하나를 더 찍어봄으로써 확신을 갖는 거야. 추론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원. 원은 두 개 갖고는 안 됩니다. 두 개 갖고는 원래 말도 안 되고. 세 개는 적어도 있어야 되는데, 세 개, 원은 점이 몇 개? 원은 점이 몇 개? 세 개입니다. 대답. 원이 점 몇 개? 세 개. 세 개 고르라면 우리가 조금 많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원은 점이 두 개로도 구할 수 있어요. 원은 몇 개로 구할 수 있다고? 두 개로 구할 수 있다고. 못 구합니다. 실제로 못 구해요. 근데 그 점 하나 거리면 중심이면 구할 수 있어요. 원위 점은 아니지만 중심이 나오면 원은 점 두 개로 구할 수 있다고. 중심 나오고 점 하나 찍었어요. 그럼 원이 나왔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원 위의 점은 이렇게 세 개를 구해.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우리가 원을 나오는데 중심을 알 수 있다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는 중심이 안 보이죠. 자체는 얘가 자체야. 원은 여기만 원입니다. 다른 게 원이 아니고 이것만 원이야. 알았어요? 점을 찍어보면 된다. 그래서 원은 일단 점을 3개 이상은 찍어야 됩니다. 3개 찍고 4개 찍음으로써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알겠어요? 점을 찍어보는 이유는 이겁니다. 점을 찍어보는 이유는 도형의 일부만 등장할 수 있어요. 도형의 일부만 등장할 수 있어요. 그 일부는 식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식을 잘 우리가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도형이 일부만 나올 때는 일부의 도형의 길이를 구해야 되고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점을 찍어보면서 완성이 안 되는 도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원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절반만 나올 수도 있잖아. 점을 찍다 보면 절반만 나오면 절반에 대한 길이를 구해야 되고 절반에 대한 어떤 넓이를 원하는 문제가 있을 거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점들 찍어보는 게 우리가 일반 도형의 자치 구할 때 첫 번째 방법이라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근데 점을 찍기가 힘든 문제가 있고 찍어도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구하려는 점을 x, y라 놓고 풀면 돼요. x, y가 힘들면 a, b가 됐고 뭐 p, q가 됐든 다 똑같은 말입니다. x, y, a, b, p, q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x, y를 구하시오. 점 x, y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시오. 점 p, q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시오. 다 똑같은 말입니다. x, y든 a, b든 p, q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놓고 x, y든 a, b든 p, q든 뭘 만들어요? 등식을 만듭니다. x, y의 등식, a, b의 등식, p, q의 등식을 세운 게 이 식이 방정식이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 등식을 세울 때는 뭘 이용해야 되나? 당연히 뭘 이용해? 조건을 이용을 해야 돼요.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조건은 뭐냐면 많이 나오는데 매개 변수가 많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매개 변수. 매개체. 연결만 시켜주는 문자가 등장한다 이거야. 그러면 연결을 시켜주는 문자는 연결시켜주고 본인은 죽습니다. 알겠어요? 세라 문 좀 닫아주세요. 매개 변수는 뭐라고요? 고마워. 매개 변수는 연결시켜주고 본인은 죽는 거야. 그럼 우리는 식을 소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연결시켜주고 죽으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요것만 알면 너희들이 충분히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야. 야, 뭐 너희들 중에는 뭐 대부분은 잘 풀 수 있지만 아직은 좀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점이 직선 위로 움직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점을 B를 더하기로 연결하고 A, 마이너스 B로 연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봤더니 방법은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점을 찍어보는 연습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했던 첫 번째 방법이 점이 안 찍어지면 두 번째 방법을 쓰자 이거죠. 물론 이 문제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얘를 뭐라 놓을까? x, y 문제점이 없죠. 이거 가 그리는 자체 방정식이잖아. 이거 가 그린 자체 방정식이죠. 됐어요? 그래서 구하라는 점은 뭐라 놓는다? x, y, a, b 어떤 걸 놔야 되는데 a, b가 있으니까 x, y를 놔도 관계는 없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연결시키고 a, b가 뭐라고요? 매개 변수라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만들어내? x, y 등식을 만들어내요. 이 등식을 보통은 관계식이라는데 관계식 하면 너희들이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어서 등식이라 쓴 겁니다. x, y가 포함된 등식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없앨 것이냐 봤더니 현재는 어떻게 없애요? 두 개를 연립을 하면 없어지겠죠. 그러면 A, B 둘 다 사라져 안 사라져? 둘 다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한번 다시 작성해 볼게요. 이게 여기서부터는 연산입니다. A 더하기 B는 X이고 A 마이너스 B는 Y죠. 여기서 매기 변수는 누구라고? A, B가 매기 변수. A, B를 어떻게 없애서 X, Y 연결을 시킬 거냐 이 고민만 하면 돼요. 이제 준비 작업은 끝났으니까.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한다? 한번 이건 C도 두 개를 더해봤습니다. 이 A는 X 더하기 Y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죠. A가 아직 A가 안 사라졌어요. 됐어요? 그러면 A는 안 사라졌으니까 이 방법은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놓친 게 뭐냐? 놓친 게 뭡니까 지금?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점이 도형 위에 있다 하면 거기서 첫 번째 식을 적습니다. 이거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점이 도형 위에 있다라고 하면 이를 집어넣는 게 요게 첫 번째 식이야. 이거 놓치는 경우 많아요. 말했습니다. 요게 첫 번째 식이야. 3a 플러스 b로 써야죠. 꼭입니다. 이거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야. 이 식을 만족을 하니까 A, B의 관계가 있겠죠. A, B의 관계가 있으니까 얘를 다 뭘로 바꿀 수 있어? A든 B든 바꿀 수 있겠죠. 됐어요? 문자는 불편하지만 B를 없애볼게요. B는 4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집어넣게 되면 첫 번째 식은 A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2 4분의 A 플러스 2가 X이고 두 번째 식에 A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2 4분의 7A 마이너스 2는 Y 이래 됐죠? 맞습니까? 이제는 뭐만 없으면 돼? A만 없으면 되겠죠? A를 없애서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밑에 식에다 넣고 싶으니까 뭐 우리가 소거하는 방법은 뭐 가간법도 있고 대입법도 있으니까 관계는 없어요. 뭐 그냥 대입시키면 되겠죠? 뭐 가간법도 있고 집어넣으면 나오겠어요. 흐름을 이해하시라고 선생님이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흐름을 좀 이해하라고 좀 길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조건을 이용한다는 게 너희들이 제일 생각하기 힘든 내용이야. 나머지는 틀대로 가면 나옵니다. 나머지는 틀대로 가면 돼. 구하라는 점을 뭐라 놓는다? x, y. 쌤은 문제에 x, y가 많이 있으면 x, y 안 쓰고 그냥 p, q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a, b나. x, y가 많잖아 지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어서. x, y가 많으면 헷갈려요. 너희들이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실은 이런 문제도 많이 헷갈리잖아. fx는 0, f2x-3은 0 이런 게 헷갈린단 말이지. 왜 헷갈리겠어?
이 여기에 있는 x하고 여기에 있는 x가 헷갈린다는 소리예요.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는 다른 x입니다. 됐어요? 다른 x인데 같게 보이는 거야. 그 문제에서 이게 같은 문자인지 다른 문자인지 이걸 판단하는 게 좀 어렵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여기 있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미지수는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변수도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이런 것만 같아요. 얘는 뭐야? F는 식의 이름입니다. 식의 이름은 같아요. 이것만 너희들이 잘 구분하면 좀 더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 그래서 문자를 놓을 때 같은 문자를 놓지 말라 이 말이야. 같은 문자를 놓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환을 하게 되면 다른 문자로 가는 거죠. 얘를 t로 놓고 식을 ft를 구하고 나서 이 자리에 다시 x를 집어넣는 거야.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습관상 x로 많이 간다 이 말이겠죠. 굳이 안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어요. 알았어요? 이 미지수와 변수를 주로 x로 많이 놓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x는 하나의 문자일 뿐이야. x는 문자일 뿐이에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다음에 함수를 배우게 되면 이런 게 헷갈리는 거야. 자, 이런 거야. 자, x가 3보다 큽니다. x가 뭐 2보다 큽니다. 얘가 정의역이야. 이게 공역이야. 그래서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 그리면 정의역은 무슨 좌표? x좌표. 공역은 무슨 좌표? y좌표인데 이 문자 때문에 너희들이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정의역이라는 말은 이 영은 범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보통은. 영은 범위. 알겠어요? 정의역은 집합이야. 집합. 얘도 집합이야. 집합을 정의역은 x로 쓰니까 너희들이 잘 안 헷갈려. 근데 공역을 x로 쓰면 너희들이 헷갈려 합니다. 얘를 이렇게 바꿨으면 너희 덜 헷갈렸을 거야. 그러지? 하지만 x로 준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헷갈리는 것은 우리가 문자 자체를 고정해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x하고 y를 고정해서 생각하니까. 여기 축의 이름이 지금 x, y로 고정해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냥 얘를 축을 a, b라 놔도 관계는 없겠죠. m, n이라도 관계 없겠죠. 이 말은 x, y로 표현된 식을 생각하면 너희들 도형을 잘 그리는데 a, b로 나오면 도형을 잘 못 그린다 이 말이겠죠. m, n으로 나오면 또 도형을 잘 못 그리겠죠. 하지만 못 그리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잘 그리끔 문자를 바꿔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좀 더 잘 보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얘기를 할 거니까. 자, 706번에 뭐 1번이냐 민주냐? 맞지? 너가 질문한 것 같은데? 1번만 볼게요. 세점 마이너스 2,1, 8,1, 1,1 꼭지점은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고 x축의 수직인 직선.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조금 그래프를 상황에 맞게 찍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2, 8,1, 8,1. 오, y좌표 같네. 감사하게도. 그리고 1,0. 그래서 이 삼각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이등분 시켜라? x축의 수직인 선으로 이등분 시켜라. x축의 수직인 선으로 이등분 시켜라 이거죠. 자,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선을 그릴 때 도형 자체가 확실하게 잘 그려야 되면 이등분선이 어느 쯤에 있다는 것은 추론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 있을 때 이쪽에 있을 때는 우린 다 무풀이를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나는 당연히 여기 있겠죠 확신이 들면 하나만 그리면 되겠죠. 됐죠? 현재는 당연히 여가 있겠죠. 그려놓으면 확실하잖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야? 거리가
3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7이니까 이쪽 넓이가 더 크겠죠. 근데 오른쪽에 있겠죠. 여기까지는 확신합니다. 조금만 더 오른쪽에 가볼게요. 자, 넓이 같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많이 갔어. 실은 너무 많이 갔긴 했는데, 자,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이등분하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이 한 점을 지나는 것은 제일 쉽죠. 그러지? 한 점을 지나는 건 제일 쉬워요. 근데 한 점을 지나지 않는 것은, 지나지 않을 때는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는 얘 넓이를 뭐 2등분하고 3등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문제 나왔다는 것은 직접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야. 주로. 직접 넓이를 구해서 풀란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참고적으로 직사각형은 넓이가 2등분 되고 3등분 되고 4등분 되는 게 쉽습니다. 자, 2등분 되는 것은 어딜 지나냐면 이 점을 지나면 2등분 됩니다. 무조건. 맞죠? 됐어요? 3등분에 대한 얘기는 좀 다른 문제야. 3등분을 시킬 때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3등분이면 너무 힘드니까. 3등분이면 너무 힘들어 지금. 3등분이 이렇게 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일 수도 있고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의 룰은 줄 수가 있는데 그 하나의 룰이 보통 꼭지점을 지나서 얘가 3등분이 되게끔 하는 거야. 넓이비가 2대1이 되는 거죠. 근데 직사각형은 2대1이 되는 점을 쉬운데 너희들이 힘들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사각형 당연히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어째? 같겠죠. 그러면 이 넓이도 같으면 우리는 뭐 하면 돼? 3등분이 됐겠죠. 2대1이 된 거죠. 그럼 이 위치가 확실히 나오네요. 2대1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얘는 룰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직접 구해야 된다고 했죠. 직접 구한다. 이 넓이가 얼마입니까? 이 길이가 10이고 이 길이가 1이니까 넓이는 5가 되겠죠. 2분의 1 나누기 귀찮으면 10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돼요. 단점은 조심할 점은 항상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그런 애들 있어. 2분의 1을 안 구해서 틀렸어. 이런 애들. 앞으로 나한테 할 필요가 없어. 당연한 말이야.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실수지만 그건 실력이 어쩔 수 없어. 꼼꼼하게 풀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 말했어요. 어떻게 한다고? 직접 구해야 된다고요. 이 넓이가 5니까 우리는 2분의 5를 찾습니다. 자, 이쪽 도형이 쉬울까요? 이쪽 도형이 쉬울까요?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됐어요? 원이 도형이 쉽다? 이쪽 도형이 좀 더 쉽게 보인다. 이 말이겠죠. 이쪽 도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게끔? 2분의 5가 되게끔. 됐습니까? 푸는 방법은 이제는 얘가 2분의 5가 되게끔 식을 세우면 되는데 이놈을 뭐 K라 놓겠습니다. K라 놓고 2분의 5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 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어. 시간만 주면. 시간만 주면 누구나 풀 수 있어. 알겠어요? 그럼 뭔 말이야? 시간 싸움이야. 시간 싸움이야. 그럼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빠를 것이냐 생각하자 이런 말이겠죠. 자, 봅시다. 항상 직선은 뭐를 갖고 있냐면 B를 갖고 있어요. 가로, 세로, B, 기울기를 갖고 있다 이 말이겠죠. 됐어요? 그러면 기울기는 뭡니까? 탄젠트 값이죠. 자, 탄젠트 기울기는 여기저기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직각삼각형만 보이면 탄젠트 값이 보여요. 기울기적인 생각이야. 탄젠트가 영어 기울기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각하고 이 각이 똑같으니까 여기에 탄젠트 값이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거랑 이거의 길이의 B가 정해졌다 이 말이야. 이거랑 이거의 길이의 B가 정해졌다 이 말은 이 삼각형, 요 직선 길이의 B가 있다 이 말이죠. 7대1. 요거를 판단하는 사람이 문제를 제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겠어요. 됐어요? 아니요, 그거 말고도 풀 수 있는데요. 풀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했어요. 풀 수 있다고 했어. 못 푼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풀 거야. 얘를 기울기가 7분의 1이니까 1,0을 지나는 y는 7분의 1 x-1씩 쓰고 여기다 k를 집어넣을 거야. k를 집어넣으면 요놈의 y좌표가 나올 거고 1에서 이 길이를 빼면 이 길이가 나올 거고 이 k값이 있으니까 8에서 빼면 요 길이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럼 계산이 돼. 뭐 시간은 좀 더 걸리긴 하지만 구할 수 있다. 못 구한다가 아닙니다. 헌데 우리가 좀 빨리 구하는 방법은 현재 어쩐다? 이 길이하고 이 길이에 B가 있을 거니까 그걸 이용한 게 제일 빠를 것이다 이런 거야. 다른 방법은 얘의 닮음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랑 닮음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됐어요? 현재는 여기가 2분의 5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가 몇 대 몇?
1대 7.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7A. 이렇게 쓴 사람이 제일 빨리 풀었을 거야. 이건 길이야. 대신 조심할 건 좌표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길이. 얘를 넓이가 얼마가 돼? 7A 제곱이 얼마가 된다? 2분의 5가 되다. 그래서 A 제곱이 얼마야? 14분의 5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누굽니까? A죠, A. A. 아닌데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굽니까? K죠, K. K가 어디 있어, K? K는 요 길이가 아니야. K를 구하려면 어떤 길이와 연관성이 있다? 이 길이와 연관성이죠. 생각하고 가야 돼. 그럼 내가 A를 구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7A를 구하자는 게 목적이야. 이게 쓰는 식에서 7A가 쉽게 구해질 수 있으면 거기서 스탑하는 거고 구해지지 않았다면 A까지 갔다가 7A로 오는 게 맞겠죠. 얘는 그래서 뿔마 루트 14분의 5인데 A는 길이니까 양수가 되겠죠. 여기다가 얼마를 구한다? 7A를 곱하고 우리가 원하는 K는 얼마입니까? 8에서 7A를 뺀 게 우리의 좌표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왜? 삼각형 넓이 구할 때 7A 제곱에 2분의 1. 오,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2분의 1. 이렇게 틀린단 말이야. 쉽게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되네요. 아시겠죠? 다음. 두 직선이 서로 수직입니다. 수직이니까 당연히 뭐 한다? 자, 수직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수직은 100% 나옵니다. 아니 200%, 300% 나와. 뭔 말이야? 문제 시험 보면 2번, 3번 나올 수도 있답니다. 수직은 무조건 나온다고 했습니다. 수직. 그러면 수직 조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 수직 조건은 두 개의 기울기 M1, M2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죠.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 조건입니다. 알겠어요? 수직에 대한 말이 나오면 무조건 기울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수직은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오잖아. 직각삼각형에서 나올 수도 있고 원에서 접선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알겠어요? 그럼 그 수직 조건 나오면 무조건 뭘 생각한다?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수직 조건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직 이등분선 들어봤지? 이등변 삼각형에서 제일 중요한 선은 수직 이등분선이야. 이등변선 나오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수직 이등분선 그어놓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죠? 됐어요? 수직 조건은 엄청 많이 나오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무조건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러세요? 이용을 하든 안 하든 많이 나옵니다. 원에서도 직각삼각형 많이 나오니까 이 수직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야 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참고적으로 요 생각 하나 알려줄게요.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을 각을 이등분한 선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조금 틀어주려고 합니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는데 이건 똑같은 거. 됐어요? 각을 2등분하는 선이 있는데 2등분하는 선은 우리는 각을 2등분하는 선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됐습니까? 요게 수직입니다. 수직이라는 것은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결론이 곱하면 음수가 된다는 소리는 하나가 양수이면 하나는 음수라는 소리지.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라는 것은 하나는 양수이면 하나는 무조건 음수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얘가 수직이니까 얘가 양수이면 얘가 음수야. 필요한 애를 이놈이냐 찾을 때 기울기로만 판단할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양수냐 음수냐.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잘 그려놓고 풀어야 되겠죠. 됐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각을 2등분했으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이 같겠죠. 그 다음에 이 각하고 이 각이 같겠죠. 됐습니까? 얘가 180도잖아. 180도. 두 개. 그래서 직각. 알았지? 90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냐. 혹시라도 내가 이걸 구해서 잘못 구했어. 이걸 구했어. 하지만 원하는 건 이거야. 어떻게 가면 돼? 수직 조건으로 넘어가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수직. 이것도 있네.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1이 되는 것이 있죠. 뭐죠?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1이 되는 거.
두 개 기울기 1이 된 거 y는 x 대칭입니다. y는 x 대칭이 되면 두 개 기울기 곱이 1입니다. y는 x가 나왔다는 것은 뭐가 나와? y는 x 나오면 우리는 역함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y는 1이 되면 역함수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래요? 역함수가 또 어떤 내용으로 연결되느냐면 이런 거야. 그래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역함수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역함수 y 대칭이니까. 그러면 접점이 하나의 점이 있겠죠. 이 점에서 접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 점이 어떻게 된다? y는 x 대칭인 점이 있겠죠. 역함수 점이 있겠죠. 이 점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두 개가 이 점하고 이 점이 y는 x 대칭이 되는 거고 그 기울기의 곱이 1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점 아주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야.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 굳이 역함수 이 점에서 기울기를 구하지 않고 이 점에서 기울기 구한 후에 역수 뒤집으면 되겠죠. 그렇게 넘어가는 식이 있습니다. 수투 공부한 친구들은 알 거야. 수투 공부하면 역함수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수직 조건에 대한 얘기는 우리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가장 기본적인 식인데 식이 우리가 M1, M2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가 잘 보이는 거고 직선에서 일반형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두 직선의 일반형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식에서 수직 조건은 우리는 어떻게 씁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수직 조건은 ax 다시 플러스 bb 다시가 0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해도 됩니다. 단지 시간 싸움이니까 이것도 알아두라 이 말이 되겠어요.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식 정리하면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요. 주의사항은 우리는 항상 기울기에 대한 생각은 축과 평행한 선에 대한 얘기가 직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직선이라 함은 얘도 직선이야. 직선. 얘도 직선이고. 알겠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근데 우리가 직선을 풀 때 1차 함수로 연결해서 기울기적 생각을 하면 얘는 x축과 평행한 선은 기울기가 얼마고 0이고 얘는 y축과 평행한 선은 얘는 기울기가 무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직선은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인데 계산을 하면 안 나타나는 애가 얘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얘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해야 돼? 그려봐야 됩니다. 그려봤을 때 얘하고 얘 둘은 잘 안 나타나니까 얘는 나타난다 했어요. 실제로는 안 나타나니 축과 평행한 선에 대한 직선은 직접 그려봐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하다 보면 계산을 하면 수직 조건이 나올 텐데 답이 나오면 얘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게 주의사항입니다. 알았어요? 실제로 식은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야?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면 0이 됩니다. 오, 3차인데요. 3차가 나왔다는 것은 아마 인수가 하나는 쉽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겠죠.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4 더하기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은 0 이래 되겠죠. 맞습니까? 수익 조건. 그래서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 2k 마이너스 5는 0.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 또는 1 또는 2분의 5가 되겠네요. 뭐야? 맞습니까? 계산이 잘못됐나요? 플러스 3 마이너스 1 두 개 곱 k 마이너스 1 두 개를 더하면 0이 된다. 맞죠? 틀렸네. 여기 틀렸네. 2k 마이너스 5가 아니라 k 마이너스 5네요. k 마이너스 4네요.
얘를 묶어내고 지금 k-4 플러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3입니다. 3. 그래서 여기가 3. 그러면 3개가 답이 나왔는데 3개가 합을 구하라니까 감사하게도 1 답이 있어버렸어. 여기서 그냥 틀렸는 거 확인되고 확인이 안 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겠지.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확인을 하냐면 얘네들이 뭐가 되는 경우가 있냐면 0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0이 되는 경우를 직선을 기울기를 구하려 보면 나눈단 말이야. 나누다 보면 나눌 수 있어 없어? 0이면 나눌 수가 없어요.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직선에서는 이러한 직선이 나올 테니까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알겠어요? 식을 이렇게 줬을 때의 문제점입니다. 혹시라도 식을 이렇게 줬으면 뭐 이런 식으로 줬으면 얘가 0이 되는 것은 제외시키고 준 거야. 식을 이렇게 줬으면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조건만 가지고 문제를 푼 겁니다. 하지만 식을 이렇게 준 것은 얘가 0이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 답이 나오더라도 확인 작업을 꼭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습니까? 다음 9번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삼각형이 있습니다. 꼭지점에서 내린 수선의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있어요. 꼭지점에서 세 변에 내린 수선, 수직인 선, 수직인 선. 그래서 만나는 교점 이걸 뭐라 부르냐면 수심이라고 부릅니다. 수심. 이 문제는 어디 질문거리가 안 돼. 단지 노동거리가 되는 거죠. 왜? 이 점 세 점 나왔으면 순서 잘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야 돼요. 이 직선 구해 가지고 이 기울기의 수직인선의 기울기 뽑고 이 점 지나는 직선 구하는 거죠. 이 작업을 2번 해야 되니까 조심스럽게 문자 작업하고 직선 구하고 수직인선 2개 구해서 교점 구해야 됩니다. 됐어요? 감사하게도 이 점이 좀 쉬운 경우가 있으니 축과 평행한 선이 나오면 쉽잖아. 이건 쉽잖아. 그래서 점을 찍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수심이든 외심이든 내심이든 그래프의 좌표 평면에 좀 찍어보면 좀 쉬운 게 나와요. 외심 같은 경우는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굳이 구할 필요, 계산할 필요 없이 빗변의 중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 돼요. 내심 같은 경우는 쉽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점을 잘 찍어보면 이 정도 있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는 있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점을 잘 찍어보고 내용은 없다. 연산입니다. 다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m입니다. 했을 때 k랑 m을 구해요. 두 개 평행하다 있으니까 우리가 어쩌대? 얘도 마찬가지 일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식을 적어라. 어떻게 적습니까? 얘는 k 플러스 4 마이너스 k가 2k 플러스 2 4k 플러스 2 여기까지만 적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적어져야 돼요. 여기까지가 적어줘야 돼요. 훅. 자,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 그 다음에 이것분의 이거는 되면 안 됩니다. 이것분의 이것까지 되면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적어봤더니 이런 말도 안 돼. 같아졌네요. 왜 그랬을까 이거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 적다 보니까 지금 이거 같아져 버렸어. 문제가 있었다 이거지. 왜?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냐면 얘를 쓰는 것부터가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얘를 쓰는 것부터가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식을 변형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집어 넣어버렸단 말이지요. 분수식을 만들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야? 딱 하나밖에 없어. 분모가 0이 된 거야. 됐어요? 분모가 어쨌다? 분모가 0이 되는 거라고. K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K가 마이너스 2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풀면 안 되고 문제가 이상하다 생각을 해야 돼. 국주야 그러지? 분모가 0인데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걸 적어줘야 됩니다. K가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니까 X는 뭐 이렇게 돼서 이 거리가 X좌표의 거리가 차이가 되겠죠. 됐어요?
다음 712번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있어요. ABC가 있는데 ABC를 꼭지점하는 삼각형 무게중심을 지나는 직선 중 점 A의 거리의 최대가 되는 것을 구하시오. 삼각형이 있어. 그림만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ABC가 있어요. A, B, C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을 구했습니다. 무게중심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무게중심이 있어요.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A와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것은 항상 직선 점이 하나가 있고요. 점이 또 하나 있는데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내가 그려봤더니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떻게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수직으로 되죠. 수직으로 되죠. 현재 우리는 여기가 고정, 여기가 고정이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근데 거리는 어떻게 된다? 수직거리로 된다. 뭐가 보였습니까? 뭐가 보였어? 직각이 보였죠. 직각이 보였단 말은 뭘 생각할 수 있다?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 점은 움직일 건데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야 되니 우리는 다른 선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이 점을 지나야 되는데 여기는 뭘 그려야 돼? 직각삼각형이 그리게 돼야 돼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은 원하고 세트입니다. 원하고 세트. 이렇게 원이 나온다.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이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에 이 점에서 수선을 긋게 되면 이 점은 수선의 발이 나올 건데 그 수선의 발이 움직이는 위치가 이 원 위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점에서 초록색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원하는 거리가 된다고. A점에서 거리. 이게 최대가 되는 점은 어디다? 지름을 지나는 이 점이 된다 이 말이겠죠. 다시 말해서 직선은 뭐야? 이렇게 수선이 돼야 돼. 얘가 수선의 발이 돼야 되니까 수선은 어디가 있다? 이렇게 있어야 되네요. 이렇게 있어야 수선의 발이 된다 이거죠. 점과 직선, 한 점을 지나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잴 때 최대가 되는 것은 이 점하고 이 점이 이 지 자체가 뭐가 된다? 수선의 발이 되게끔 하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지 자체가 수선의 발이 되면 되겠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A점 알고 G점 알고 AG의 기울기 알 거니까 우리 이 점 구할 수 있잖아요. 됐어요?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얘기했습니다. 도형으로. 다음 14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하고 B가 있는데 A, B가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점을 필요합니다. A란 점은 정해졌고요. B란 점은 아직 어딘지 몰라요. B란 점은 안 나왔어요. A, B가 선분 AB가 직선과 수직으로 만난대요. 선분 AB가 직선은 정해졌죠? 직선은 정해졌죠? 됐어요? 직선은 길기가 2니까 이 정도 그릴 거고 B를 움직여 볼게요. 얘가 어떻게 만난다? 수직으로 만난다 이 말이죠. 선분 AB가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점을 이 점을 뭐라 놨다? P라 놨다 이거죠. 수직으로 만나는 점을 이게 P라 놨어요. A는 나왔고요. 직선 나왔고요. B란 점이 아직 어딘지 모르지만 됐어요? 이 직선과 선분이 수직으로 만났는데 선분 AB가 AP, BP가 2대1이야. AP는 여가 2이고 여가 1이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 거냐 봤더니 A점 나왔고 A가 얼마입니까? 5,1이죠. 구하는 방법은 B가 지금 약간은 좀 더 올라가야겠죠. 이 정도로 올라가면 되겠죠. 비율에 맞게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봅시다.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2대1이야. 자,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그림에 맞게 식을 빨리 세워서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알겠어요? 네. 문제를 풀 때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식을 맨날 쓰는 사람이에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알겠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식은 계속 제일 불편한 식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필요한 식이야.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이 점 뒤에 나올 건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아주 중요한 식이야. 증명도 해야 되고. 하지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식. 이런 식이 유진이처럼 불편하다 이거지. 알았어? 정신 차려. 이 식은 보통 계산하는 식은 별로 안 써요. 안 쓴다는 말은 이거 외에 다른 방법도 있다 이 말이야. 안 쓴다가 아니라. 알겠어요? 그러면 이 식은 역으로 생각해야 돼. 보통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식이 주어지면 아하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식이구나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문제가 더 힘들고요. 우리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려면 맨날 이 식 쓰고 있는데 이 식이 나오면 정작 이 식은 어떤 식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식 나오면 뭐라고요? 점과 점 사이 거리식을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수학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식을 썼고 그 식을 거꾸로 넘어가는 작업이 중요해요. 확인 작업. 이런 것은 의심하는 것들. 이렇게 풀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 처음에는 잘 안 보였지만. 처음에 식을 봤을 때 잘 안 보였지만 거꾸로 역으로 골라가 보니까 되더라. 성준아, 정신 차려. 알겠나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가 2대1이 꽤 의심스러운 내용이야. A점은 확실하죠. 직선도 확실하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점의 좌표인데 이 점의 좌표도 확실할 거 아니야. 그러지? 그러면 이 식을 풀 때 어떤 식으로 많이 풀 거냐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을 쓸 겁니다. 뭘 쓸 거야? 얘를 A, B로 놓고 야, 내분점 구하면 되는데 이 내분점을 구해서 대입하면 되겠구나.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되겠죠.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야. 됐어요? 쌤은 다른 방법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이게 제일 보편적인 방법이야. 이거 쓰지 말란 소리가 아니야. 됐어요? 자, 여기서 뭐가 보였어? 수직이 보였습니다. 수직이 보였다는 것은 기울기적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소리겠죠. 맞나요? 그러면 수직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 직선이 보이겠네요. 보인가요? 이 직선도 보이겠네요. 보인가요? 그러면 이 직선은 y, 가운데 직선은 y는 2x 플러스 1이고 위에 있는 직선은 y는 뭡니까? 2x 기울기는 똑같겠죠. 5,1을 지나죠. 기울기는 똑같으면서 5,1을 지나니까 5,1을 지나려면 마이너스 9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9예요.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9고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왜 위쪽에 있나요? 이거는 위치 판단만 하는 거야. 실제로는 얘가 더 아래쪽에 있었다는 말이야. 선생님 축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돌리면 됩니다. 돌리더라도 안 나오는데요. 얘를 이렇게 돌리면 돼. 이렇게 돌리면 돼. 뭔 말인지 알아? 이렇게 돌리면 그래프 보입니다. 알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돌리는 내용이 있어. 이렇게 너무 잘 보이는 것이 다음에 역함수는 이렇게 잘 보입니다. 실은 이렇게. 여튼간에 지금 여가 1이죠. 여가 마이너스 9죠. 그럼 이 직선은 뭘까? 얘가 차이가 얼마야? 10 차이가 나는 거니까 얘하고 얘는 얼마 차이 난다? 5 차이가 난다 이거죠. 얘가 반대편에 있나요? 같은 방향에 있나요? 요건 생각을 해야 돼. 반대 방향이 있냐? 같은 방향이 있느냐? 두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고 현재 이 문제에서는 실험 선분과 만난다 했으니까 반대 방향이 있다 생각이 되니까 이 식은 뭐다? y는 2x 플러스 6 보입니까? 보여 안 보여? 그렇게 어려운 식이 아니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 문제 이제 마무리는 이 점이 이제 a, b로 안 놓고 이제 어디 넣었어? a, 2a 플러스 6 이렇게 놓겠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수직 조건
수익 조건 어떻게 돼? 5,1하고 수직이 돼야 된다. A 마이너스 5분의 2A 플러스 5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되겠다. 4A 마이너스 플러스 10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됐네요. B는 플러스 4가 됐고요.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풀어주는 이유가 있겠죠. 뭐 때문에? 이 문제를 비단 이렇게 풀란 소리는 아니고 이 상황을 좀 이해해달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비율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면 다른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세 점 A, B, C를 꼭지점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세 변의 중점을 PQR이고 PQ가 나왔고 P와 Q 방정식이 각각 나왔고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거야. 이 문제도 상황 판단만 하면 쉽게 풀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가 A, B, C, P, Q. PQ 조심해야 돼. A, B, C의 세 변 A, B의 중점, B, C의 중점. 얘가 Q가 아니네요. 조심해야 돼. 이건 조심해야 돼. B, C의 중점 Q. 그 다음에 A, C의 중점 R. 했을 때 PR 요거식 나왔어요. 그 다음에 QR 나왔어. 요거 나왔어. 됐습니까? QR. 이 점 나왔고 이 점 나왔고 이 점을 구할 수 있게끔 나왔네요. 이 점은 A하고 우리가 연결하면 PQ가 중점 연결을 했고 PR을 연결하면 얘가 중점이니까 길이가 같네요. 그럼 우리는 R 구할 수 있고 여기 중점 구할 수 있으니까 B점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이건 뭐겠어? 그림 그릴 줄 알면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7번 세점 00 마이너스 1, 5,3을 꼭지점은 삼각형이 있습니다. OAB가 있어요. AB와 평행하고 넓이를 2등분하래요. 자, 좌표 평면 위에 넣어볼게요. 자, 0,0 마이너스 1,5 0,0 마이너스 1,5 A 5,3 5,3 B 삼각형. 자,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이 OAB가 있어요. OAB가 있어요. AB에 평행하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어딘가에 있긴 하겠죠. 됐어요? 삼각형 평행선이 나왔고 넓이에 대한 얘기 나와서 당연히 뭘 이용한다? 닮음을 이용한다 이거야. 뭘 이용한다? 닮음을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닮음을 이용한다. 평행선 도형의 넓이 국지윤 그러지? 뭘 이용한다? 집에서 자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 이게 공부야. 복습하고. 평행선 삼각형 닮음 넓이 길이 다 닮음입니다. 닮음 도형 이용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꽤 많습니다. 바로 보여. 바로 끝나는 것을 너무 힘들게 가니까 그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재 넓이를 1대 2등분 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y절편이니까 요 점 찾자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지? 이 문제를 풀 때 실패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 점 구해서 넓이 구하고 이 점 구해서 넓이 절반으로 구해서 이 점 구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이 점을 구한다. 이렇게 가면 답은 나왔겠지. 시간은 다 쓰고. 됐어요? 얘가 평행선이면 당연히 뭘 이용하자? 평행선이면 닮음을 이용하자 이거야. 닮음이 1대2니까 넓이가 1대 2등분 됐으니까 1대 2니까 길이의 비는 몇 대 몇? 1대 루트 2. 거꾸로 읽으면 1대 루트 2분의 1이에요. 1대 루트 2분의 1이에요. 이 y절편 구하면 1대 루트 2분의 1이에요. 맞습니까? 이 점 구해가지고 이 점 y절편 AB의 y절편 구해가지고 y절편에 얼마? 루트 2분의 1 하면 우리가 원하는 y절편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지금 닮으면 이제 또 나올 거야. 쉽게 가자 이 말이에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10개 너무 불었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나 가져가야 돼. 응. 봐봐라. 열어봐, 새건 거. 시험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뭐 얘기만 할 거니까 뭐 20분이면 제일 좋아. 응.